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가요, 개인에게 세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을 또 이렇게 경찰들을 통해서, 검사들을 통해서 행사합니다. 하지만 국민에게 지는 의무가 있어요. 보장해줘야 될 의무가. 그건 불가침의 기본적인 영역인데요. 거기에 신체적인 자유권이 있고 그 재산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나라입니다. 헌법 제1조에 모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따지는 게 있어요. 중요한 핵심이. 교통사고에서 상대방 차 과실이 100%인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억울하냐, 이 문제를 해결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 부분은. 300만 원 약식처벌 받았고 정식 재판 청구해 놨습니다. 보통 약식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치상사고를 만들어 놓으면요, 이거 바꾸기 어렵다고 합니다. 거의 가망성이 없다고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동영상도 있고 분명히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가 질병 진단서고, 말도 안 되는 일로 이렇게 사고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여러 번 저희 부부를 체포도 하고, 이 엄청난 일을 해놓고선 변호사들이나 이 내막을 잘 아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역시 재판을 한번 이렇게 치상사고로 손괴범으로 이렇게 판결이 났으면, 처벌을 받았으면 이거 바뀌기가 어렵다고. 나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치상사건이 상대방에 대해서 치상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상대방 차가 앞으로 들어가고 앞에 있는 차를 들이박아서, 그것도 치상도 아니라 경찰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상해 진단서가 아니라 질병 진단서라는 거. 그리고 그 세 사람이 아프다는 사람이요, 다 허리 염좌입니다. 뭘 지나가다가 이렇게 스치고 지나갔는데 팔이 부러졌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영상을 보세요. 통영경찰서 여러분, 그 영상에 어떻게 허리가 아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뒤에서 밀었는지 부닥쳤는지 그런 것이 영상에 나오지 않지만, 그걸 따지기 전에 지금 숨겨놓고 있는 그 후방 영상, 디지털 포레니시 영상이랑 블랙박스 영상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도 알고 싶어요. 어떻게 된 건지. 그런데 내가 육안으로 봐도 통영경찰서에서 제공한, 경남경찰청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했다는 아반떼 전방 영상을 볼 때 아반떼 차가 앞지르기를 한 거 확실하고, 중앙선 밟고 앞지르기를 해서 자기 추진력으로 맨 앞에 있는 산타페 차를 들이박은 게 그 영상에 분명히 나오는데, 앞지르기도 빠져 있고 중앙선 밟은 것도 빠져 있고 스스로 가서 부딪힌 것도 빠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런 거를 왈가불가 따지면서 이렇게 힘들게 제 스스로도 이렇게 어떤 것을 과실을 억울하다, 그래서 벌금을 싸게 해달라, 합의금을 얼마 받게 해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저희들한테 뜯어간 돈이 1,00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작은 게 아니고, 통영경찰서에서 저희를 몇 번 체포해서 그 병원비도 많이 나왔죠. 또 1년, 2년을 끌면서 오라가라 하면서 그것도 아마 1,000만 원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 액수가. 근데 그 돈도 어마어마하지만 저희 서민들이 볼 때 그동안 일을 못했죠. 근데 내가 그런 경제적인 거 다 따지지 않아도 이게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법과 제도 가운데에는요, 안전장치들이 다 있는데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영경찰서에서 위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다가 저한테 적발이 된 거거든요. 민간인이지만 그게 범죄니까. 그래서 112에 신고를 한 거거든요. 112 신고하기 전에 청문실에 먼저 신고한 거거든요. 청문실도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한패였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녹음들이 많아요. 청문관이 운전자 바꿔치기도 다 들었어요. 녹음으로. 그리고 이 부분은 다 수사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운전자 바꿔치기도 나중에 다 뒤집었습니다. 그 녹음도 있습니다. 청문실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경찰서장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장님 작동하지 않았어요. 진전서 많이 냈어요. 증거 녹음해갖고 많이 제출했습니다. 그거 바보래도 한 2분, 3분만 들어보면 알아요. 그게 어떤 범죄인지.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구 정서경찰서도 잘 알고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여기 보시면 사건 번호 있고요. 대구 정서경찰서 22년 10월 18일 날 써서 제출했습니다. 19일, 20일 그때 제출했어요.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피고소인 1, 2. 이건 아반떼 차 차주랑 운전자예요. 사고 직후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 이렇게 제가 제출했어요. 운전자 바꿔치기는 형사범죄입니다. 보통 보험 사기 때 운전자 바꿔치기를 합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했던 증거들을 다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정서경찰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운전자 바꿔치기를.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할 때 그 차에 5명이 타고 있었어요. 다 범인도피죄가 있습니다. 범인도피 교사죄도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범죄예요. 요거 하나만 쳐도. 이 차는 뺑소니도 있어요. 운전자가 운전자라고 안 그러고 목격자 행세를 하면서 1년 반 동안 지금 사고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그리고 뺑소니를 친 겁니다. 일반 사기도 있습니다. 그런 거 다치지 말고 운전자 바꿔치기 하나만 쳐도 이거 형사범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저희 집사람에게 사고 직후에 산길에서 쌍욕도 하고 그러면서 아무튼 저희들을 기망도 하고 앞에 가만히 서 있는데 저희 차가 와서 부딪혔다고 이랬어요. 앞에 처음부터 가만히 정지해서 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자료를 제출했어요. 제출했어? 알았죠? 대구 성서경찰서가 다 알고 있고 청문관도 또 경무과장도 저랑 1시간 이상 대화했고 녹음이 있습니다. 범죄를 다 인지했습니다. 경찰서장한테도 진정서 제출했어요. 여러 번 제출했어요. 내용 증명으로 제출했습니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다 상대방이 보험 사기죄가 있다는 것 알고 있고 또 운전자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고소인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신고했던 사람, 보험 사기범을 신고했던 사람을 출석 요구서도 보내지 않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와서 강제로 수갑 체포를 했습니다.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형사 범죄 경력 하나도 없습니다. 민사 분쟁도 없었습니다. 제 나이 60입니다. 세상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요. 내가 부끄러운 게 있다면 당신들이 나를 보복할 것입니다. 내 통장을 다 뒤져봤어요. 몇 년치를. 내 통신 기록 다 봤어요. 내 죄가 있으면 당신들이 별건을 만들어서 나를 잡아갔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범인 도피죄로 저를 씌우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통영경찰서 사람들이.
범인도피죄는 친족간에 범인도피죄를 적용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저희 아내와 저의 관계를 22년 10월 20일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신원조회를 통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범인도피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그런 고의를 가지고 계속 압박하면서 협박질을 했어요. 체포한다고. 우리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죠.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만약에 저희 집사람과 제 관계가 부부관계가 아니라면 범인도피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자친구랑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경찰과 짜고 블랙박스 감춰놓고 새로운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여자친구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앞에 차한테 해를 끼쳐서 손괴도 발생하고 사람이 많이 다쳤다고 이렇게 영상을 조작해 놓은 거예요. 허위 진단서를 막 제출해서. 그러면요,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에게 여자친구 갖다 바치겠습니까? 내 여자친구 감옥에 보내세요 그러고 바치겠어요? 그거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죠.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혹시 모르지만 죄가 없다면 여자친구를 데려가면 바로 형사범이 되는 거죠. 왜? 우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희를 붙들어 갈 때 무고죄를 적용했어요. 통행경찰서는 뭐 금융거래 그런 거 통신 내역 다 뒤지면서 출국 금지까지 저희들을 시켜놓으면서 별별 것을 다 뒤져봤어요. 없죠. 뭐 털어서 먼지 나올 게 사실 없죠. 통행경찰서 부채도사 여러분, 내가 다른 여자가 있다면 뭐 하나 찾아서 별것 만들어도 좋습니다. 내가 지금 따지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억지로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억지로 범인도피죄를 씌우려고 했던 것. 별건을 만들어서 또 무고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도 체포하기 전에 적법 절차에 따라서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보내지 않고 그것도 2달 전에 제가 청문관이랑 통화를 했는데 이쪽 팀장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미안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고소 어쩌죠. 그런 것도 다 녹음이 되어 있는데 그 경찰이 그렇게 말했는데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청문관도 그랬는데 2달 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가 수갑을 가지고 와갖고 따라가겠다는데 조사에 참여하겠다는 사람을 이렇게 해요? 내가 피의자 조서는 나를 조사를 끝내고 내가 정말 피의 사실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 그거 맞아요.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에 무죄로 추정돼야 되는 거. 그거 기본권이에요. 그거 내가 조사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조사해주고 1시간, 2시간 해서 증거 입각해서 정말 무고죄라면 뭐 구속을 하든지 그 조서에 조사가 끝나자마자 피의자 조서로 그렇게 써놓든지 그러라는 말이죠. 일단 조사를 해달라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데려가서 조사를 안 해줬어요. 일방적으로 타자를 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걸 반영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제출하려고 하는 서류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출하는 무고죄가 아니라는 증거 서류를 안 받아줬어요. 그거 동영상에 있습니다. 쇼트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 제출하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출석 요구서 보내면 와서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무슨 출석 요구서가 또 있겠어요. 이렇게 하고 끝이지. 이렇게 하고 그냥 송치시켰죠. 서부지청에 대구 서부지청에서 그냥 공판에 회부했죠. 그것도 9공판. 9공판은
90% 이상 구속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908이죠. 자,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형법 156조. 무고죄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돼요. 제가 몇 가지로 이 사람들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있는 사실을 신고했고, 특히 이런 부분, 운전자 바꿔치기, 범인 도피, 또 그로 말미암은 사기, 보험 사기 확인했습니다. DB보험사를 통해서. 저에게 돈을 기망하고 협박해서 저희 아내와 저에게 돈을 받아가고, 상대방 운전자랑 그 차주랑 거기 있던 동승인들이랑 그렇게 돈을 받아가고 그 당일날 보험 신고했어요. 그래서 중복배상을 받으려고 보험 신고를 한 거죠. 그리고 보험회사에 문의했더니 맨 처음에 안 가르쳐 주더군요. 나중에 단독사고 처리했다고 실토했습니다. 녹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험 신청한 건 DB보험사인데 DB보험사는 이 운전자 여자가 가입한 보험이 아니에요. 그거는 차주 남자예요.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10월 15일 날 여자가 운전했거든요. 근데 왜 남자 보험회사로 보험 신고를 합니까? 그 다음날 차를 입고시켜서 견적서를 만들었어요. 그 견적서에 날짜도 바꿔치기 했습니다. 22년 1월 28일 날로 날짜를 바꿨어요. 그건 이미 다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또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견적서의 날짜를 바꿔치기 했어요.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래서 DB사로 제출했어요. 그래서 단독 처리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 아반떼 차가 22년만 해도 4번, 제가 확인한 것만 4번이에요.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번 이 비슷한 사고를 일으켜서 개인한테 돈도 받아내고 또 보험 사기도 쳤다고 사료됩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운전자 바꿔치기 사실이고 범죄고 범인 도피죄도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통해서 대구 성서경찰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서 조사도 제대로 안 해주고 908에 회부한 거. 이 과정 가운데서 영장 문제도 있어요. 영장 문제를 자꾸 속이는데 우리는 근거 없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저에게 사본이라고 해서 제시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흑백이에요. 요게 좀, 이 도장이 요 도장 색깔이랑 틀려요. 이게 원본이라고 제시했던 것입니다. 저희 다 원본 날짜 있어요. 사진 찍은 거. 저희한테 제시해 줄 때 요걸 원본이라고 그랬고 요걸 사본이라고 그랬어요. 자세히 보세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여기 체포영장 위에 바로 요 부분에 무궁화 표시, 대한민국 법원 표시가 있어야 돼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종이도 만져봤어요. 이거 원본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천공 표시가 있어야 돼요.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본이라면 원본을 복사했을 때 천공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밑에. 여기에 무궁화 표시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부산 해운대 경찰서로 저를 끌고 가서 내가 계속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들을 말했어요. 그리고 체포영장 원본을 제시하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했던 말이 사진을 찍어놨으니까 그거 참조하래요. 내가 지금 사진 보여드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체포가 되면 영상 녹화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내가 내 허락 없이 그렇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했고, 나중에는 그런가 보다 그렇게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 영상 녹화를 받아들였단 말이죠. 화장실 갔다 와서 이거 영상 녹화 계속 진행이 되냐 그러니까 껐다가 다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나한테 고지를 하고 끄고 다시 켜고 할 때 그렇게 고지를 해야 되지 않냐. 내가 그렇게 말한 것도 녹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상 녹화 원본 성취해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걸 감추고 있는 것 같아요. 영상 녹화 내가 원하지 않아서 안 했다. 그리고 영상 녹화 중에 쓴 이 사람들이 타자친 그 조서에 보면 저에게 영상 녹화를 하면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체포영장 원본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 조서에 나와요. 그러면 영상 녹화 했으니까 영상 녹화 제시하세요. 언제 그런 적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아까 이렇게 원본이라고 했던 거, 그때 사진 찍었던 거 내가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그거 원본 아닙니다. 원본 아니고 무슨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 국민들이 이런 거 모를 줄 알아요? 제가 따지는 것은 교통사고의 어떤 과실 문제가 아니에요. 한두 사람의 경찰관이 부패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다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일부 경찰관들이 그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경찰관이 그렇게 할 때 청문실, 경찰서장, 경찰청, 청장, 또 경찰청 본청, 킥스 담당, 경찰청 본청 청문과, 수사과, 그리고 지방 검찰청? 내가 왜 지방검찰청을 말씀드리냐면 이 사람들이 댓글에 이 사람들 같아요. 계속 이 문제에 체포영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검찰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을 통해서 체포영장 제시받지 않았어요. 내가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체포영장 원본이 아닌 거를 들이밀면서 그거를 원본이라고 속이고 사진을 찍게 했어요. 그 사진에 남아 있습니다. 이거 원본 아닙니다. 이분들이 운전자 바깥치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어요. 무고죄가 성립이 안 되는데, 허위 사실이 아닌데 이렇게 시민을 체포했습니다. 무슨 목적이었겠습니까?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보험 사기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말 못하게 하려고 이런 짓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경찰서 정도에서 했다면 가장 좋겠어요. 그 이상의 분들이 이런 일에 가담이 되어 있다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국가보안법 제12조 무고날조. 여기 보세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 인멸, 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예. 범죄 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할 때에도 1항의 형과 같다. 예. 증거를 날조, 인멸, 은닉한 자. 그 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에. 자, 보십시오. 시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것이 공소사실입니다. 공소장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피고인 차량 앞으로 정차하던 권씨, 여자입니다. 아반떼차
우측 범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범버로 충돌하였다. 자, 여기 보시면요. 아반떼 차는 처음부터 SM5 저희 차 앞에 있었던 거예요. 공소장대로 내면. 그런데 어제 그제 계속 제가 쇼트를 올렸잖아요. 통영경찰서에서 23년 6월 27일 날 교통과에서 앞지르기 장면을 보면서 구부러진 도로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아반떼 차가 저희 차 뒤에서 옆을 지나서 저희 차 앞쪽으로 앞지르기를 해서 자기 추진력으로 맨 앞에 있었던 산타페 차를 추돌했다는 것을 영상을 다 이렇게 그 대화를 다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 공소장에는요, 반대예요. 아반떼 차가 앞에 있고 저희 차가 뒤에서 아반떼 차 후미를 충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체포영장을 한번 보세요. 체포영장에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여자 운전자가, 이게 아반떼 운전자예요. 아반떼 차량 뒷범버 부분을 피의자, 저희 집사람이에요. 조수석 앞범버 부분으로 추돌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아반떼 차가 있었고요. 뒤에 저희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저희 차가 앞에 있는 아반떼 차를 부딪혔다는 거짓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후방 영상이 통영경찰서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증거 기록을 통해서 볼 때 포렌식 앞에 영상이 있는데 뒤에 분명히 좌우 반전 영상이랑 후방 영상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 포렌식 좌우 반전 영상이랑 후방 영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다고요. 후방 영상이 지금 포렌식 영상 없는 거죠. 또 이 아반떼 차 블랙박스를 1년 반 동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난 포렌식 하라고 한 적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없다고 그러고 한 거죠. 나중에 청문관이 다 실토했습니다. 블랙박스 다 있다고 그랬어요. 다 이미 확인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포렌식 하자고 그래서 또 한 거라고 실토했습니다. 내 녹음이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렌식을 했으면 포렌식 영상을, 후방 영상을 제대로 공개를 해야지. 그거 왜 숨기는 것입니까? 근데 이게 단순한 교통사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범죄 성립도 안 되는데 입을 막으려고 몇 번씩이나 체포하고 구금하고 구금판에 회부해서 시민이 보험사기라든지 경찰관이 개입된 이런 부정부패한 것들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여기는요, 이 도로는 제가 작년 10월 달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제가 사고가 22년 10월 달에 있었는데요. 1년 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황색선이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고 당시에 22년 10월 달에는 이거 점선 아니었습니다. 여기는요,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굴곡로기 때문에. 여기 점선 표시는 뭐냐면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밟아도 되는 거죠. 이 아반떼차가요, 이쪽에서 밟으면서 이렇게 들어온 거, 그렇게 보여요. 이 위치가 그렇거든요, 지금. 아반떼차가 앞에 블랙박스로 찍은 겁니다. 앞에 렌즈로 찍은 겁니다. 여기 저희 차고요. 여기가 산타페 차예요. 요 중간으로 들어올 때 지금 이 위치는요. 여기가 4m거든요. 도로폭이. 4m인데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도로폭이. 여기가 중앙선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있는 거는 중앙선 너머에 있는 거예요. 중앙선 밟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중앙선 밟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기 위해서 앞지르기로 들어온 거예요. 저희 차는 바퀴가 굴러가는 상태였어요. 이거 저희 차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점선으로. 원래는 점선이 아니었는데 작년에. 요거는 중앙선 밟은 이 범죄를 은닉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22년 10월 달에 여기에 다 확인했습니다. 제한속도 30km 구간이에요, 여기가. 굴곡로도 많고 경사로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굴곡로인데 여기서 만약에 중앙선을 밟고 추월을 한다면 앞에서 구부러진 길에서 갑자기 나오는 차랑 이 차도 모르고 이 차도 안 보이는 거죠. 부딪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 통영경찰서가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시민들의 안전도 이렇게 여기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이렇게 점선이 아니라 중앙선을 넘어가지 못하게 표시해놔도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인데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30km로 해놔도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인데 50km로 해놓은 거예요. 왜? 아반떼차가 블랙박스에 달려오는 속도가요. 제 눈으로 볼 때도 한 5, 60km 이상은 될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제한 속도도 바꿔놓고 이것도 바꿔놓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이 영상을 조작해서 앞지르기를 당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앞지르기를 한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드는 거. 그게 무슨 죄냐면요. 국가보안법 제12조 무고날조죄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고했다는 거죠. 우리가 범위 도피시켰다는 거죠. 이렇게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 인멸, 은닉한 자는 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통영경찰서가 22년 12월 26일 날 위변조된 휴대폰 영상을 사용했습니다. 그때까지 블랙박스가 없어서 사고 확인을 못한다고 딱 잡아댔었어요. 제가 한 가지 녹음을 좀 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22년 12월 22일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 아반떼가 앞지르기에서 그 주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확인하러 제가 포렌식을 맡긴 거죠. 아반떼가 앞지르기를 진짜 했는지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고 전의 장면이 거기 없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